우리가 당연승계 and 면책적 승계라고 하는 용어를 쓰는데요. 면책적 승계. 대법원 96년도 임대차 보증금 반환입니다. 임차주택이 양도된 후에 임차인이 기존 양도인, 기존 임대인 상대로 제기한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임차인이 뭐라고 주장했냐면 보증금 너희들끼리 사고 팔고 했지만 이 승계라고 하는 것은 내 보증금을 바뀐 사람한테만 받아라. 바뀐 사람이 내 보증금, 바뀐 집주인이 바뀐 건물주가 내 보증금을 승계하고 그러면 기존 집주인은 어떻게 되느냐? 기존 건물주는 어떻게 되느냐? 면제되느냐? 보증금 반환 채무에서 면제되느냐? 라고 한다 그러면은 그거는 면책적 채무인수가 되잖아요. 채무를 넘겨받는다. 보증금 반환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채무 아니겠습니까? 그 채무를 바뀐 사람이 면책적으로 넘겨받는다. 기존 그 채무자, 기존 집주인은 보증금 반환 채무에서 완전히 면제된다라고 한다면 면책적 채무인수가 되는데 그렇지 않고 바뀐 집주인도 보증금 반환 채무를 물어야 되고 기존 집주인도 기존 건물주도 보증금 반환 채무에서 면제되지 못하는 거기서 해방되지 못하는 그런 결과가 되면 중첩적 채무인수라고 하거든요. 중첩적 채무인수가 되면은 기존 건물주도 보증금 반환 채무에서 자유롭지가 못한 결과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입자는 중첩적 승계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기존 임대인 상대로 소송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법원은 이 법리상으로 볼 때 대항력 갖춘 상태에서 집주인이 바뀌게 되면 그것은 보증금 반환 채무도 소유권과 함께 결합해서 일체로서 이전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 임대인, 보증금 반환 채무 이런 것들은 다 소멸해 버린다라고 해서 면책적 채무다라고 면책적 승계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다음에 89년도 대법원 판결인데요. 부당이득금입니다. 부당이득금. 자, 이것도 이제 재밌는 사건인데요. 원 피고가 공유였습니다. 그동안에. 공유여서 임대차 보증금, 임대차 계약을 공유인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두 사람이 보증금을 나눠 가졌어요. 예를 들면 보증금이 1억이라고 치죠. 여기서는 얼마야? 700인가? 700. 액수가 지금 700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냥 그 1억이라고 치죠. 그냥 1억이라고 해가지고 그 지분이 반반이라 그러면 원고도 그 5천만 원, 피고도 5천만 원 이렇게 나눠 가졌단 말이에요. 근데 두 사람 간에 이제 싸움이 붙어서 공유물 분할 판결, 그러니까 공유물 분할 판결에 따라서 원고가 피고 지분을 다 인수를 했습니다. 피고 지분을. 그러니까 공유물 분할 판결 나게 되면 아마 경매 분할 판결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이 두 사람 지분이 모두 경매에 넘어가서 원고가 피고 지분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이제 전부 소유자가 된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임차인은 누구한테 돈 달라고 해야겠어요? 바뀐 사람한테, 바뀐 집주인한테 결국은 온전히 소유권을 갖고 있는 원고한테 돈 달라고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1억 원을 원고한테 달라고 하고 원고는 다 그 고스란히 1억을 자기가 부담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억울해진 거예요. 이 돈은 원래 피고도 5천만 원 받아갔는데 그러니까 너가 부당이득 한 거다라고 해서 5천만 원 돌려달라고 하는 그런 소송이 제기된 사안입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지금 원고 청구가 기각이 됐어요. 원고 청구가. 왜냐? 이거는 이제 그 아까 논리하고 똑같은데요. 원고가 피고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그 보증금 반환 채무는 원고한테 다 이전된다는 겁니다. 법률적으로. 그리고 당연히 피고는 보증금 반환 채무에서 소멸된다. 우리가 이제 면책적 채무라는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면책적 채무로서 원고는 승계하고 피고는 소멸되고 하는 그런 구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원고가 보증금 전액을 임차인한테 부담한 것은 네 채무를 네가 부담한 것이다.
그것은 자기 의무의 이행에 불과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자기 의무의 이행에 불과하고 그로서 피고가 같은 금액에 반환 채무를 면함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그 상당한 이득을 얻고 자기가 손해 입었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당이득이 되려 그러면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었다라고 해야 되는데 이거는 법률상 원인이 있는 거죠. 그죠? 법에 따른 그 면책적 승계라고 하는 그 법에 따른 당연한 그 어떤 논리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부당이득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제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제 만약에 이 사건에서 한번 예를 들어 보자면 원피고 물건이 이제 경매분할 판결로서 뭔가 나왔는데 누군가 낙찰받았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를 낙찰받고 그럼 보증금 세입 대항력 있는 세입자가 있으니까 그 보증금을 물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물어줬다고 그래서 야, 그 전에 이 보증금은 원피고가 그 가져갔기 때문에 원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 했다라고 하면은 그게 받아들일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 판례도 당연히 있습니다. 그런 낙찰 받은 사람이 세입자 보증금을 물어주고 나서 그 물어준 돈을 종전 소유자한테 부당이득이다고 해가 돈 돌려달라, 부당이득 물어줘 라고 해서 했던 그 부분은 기각된 판례도 있거든요. 그거하고 사실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낙찰 받는 사람은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낙찰 금액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내가 이 보증금을 물어줘야 되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 보증금 물어줬다고 해서 낙찰자, 종전 소유자한테 부당이득으로서 뭔가 구상하거나 청구하거나 이런 구조가 될 수가 없다. 그래서 그 금액은, 그 낙찰 금액은 이 보증금 반환 채무를 물어주는 걸 전제로 해서 정해야 되는, 그걸 금액을 감안해야 되는 이런 이제 논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도 마찬가지로 이제 원고도 그랬어야 되는 거죠. 내가 피고 보증금을 피고가 받은 보증금을 내가 물어줬다고 그래서 이걸 내가 피고한테 다시 청구할 수 없으니까 낙찰 대금에서 이걸 조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